자, 혁명 21은 이번에 이 총선에서요. 어쨌든 아까 일부에서 말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정책화해서 그것을 이번 총선에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대중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 개념의 집합체를 이제 정책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고민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피크 코리아 그리고 저성장 축소 사회, 수출 내수 둔화, 양극화, 불평등, 신분세습, 초고령화, 초저출산 이런 것들이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이 정책화돼야 되고 그러면 그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고민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원가주택이라는 게 나왔어요. 집이 투기와 욕망의 가치가 되고 한국 사람들이 평생이 집에 좌우되고 그러니까 집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주택이라는 걸 냈어요. 그 다음에 사교육이 그야말로 불평등, 신분세습의 원인이 되니까 사교육은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애들 키우는데 엄청난 낭비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 보육체계. 그리고 노인이 나이가 들면 평생 죽도록 일하고 고려장 취급받는데 노인의 그래도 우한 노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적 요양체계. 그리고 일자리는 이제 민간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점점 가면 갈수록 민간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러면 공공이 아까 말한 사교육을 공교육 내용으로 흡수하거나 그리고 이 보육과 더 나아가서 노인 요양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내야 된다. 그래서 공공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필요한 것은 외노자를 좀 정리해야 된다. 플랫폼이 대세가 되는 사회에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규제와 고용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 생존인데 지금 북한에 의해서 국가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정책화해낸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당에서 내놓는 정책 중에 이 시대적 패러다임에 걸맞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치는요,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고 밀턴 프리드먼을 이야기하고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규제 완화가 맨날 입에 달고 살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 마치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 자체가 이 대중의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외노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자각이 전제돼야 되죠. 오늘 아침에 보면 한국의 외노자가 지금 92만 3천 명, 외노자 셋 중에 한 명이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그리고 200에서 300 월급을 받는 사람이 50.6%. 그러니까 외노자의 86.4% 대부분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이 눈앞이다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불법 체류에서 일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외노자까지 했을 때는 140~50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노자가 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외노자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마치 선진적인 어떤 기술이고 그것이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야. 자, 지금 툭하면 이 플랫폼에 주문해서
옷이나 음식이나 모든 걸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 플랫폼이 결국 중국화되면 지금 중국화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수많은 오프라인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심지어 동네 상권은 거의 초토화돼 버렸고 더 나아가서 마트도 지금 플랫폼에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뽑아가는 부분을 방치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플랫폼 외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플랫폼이 고용은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세를 부과해야 된다. 자, 이런 데서 보수의 가치가 새로워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혁명 21이 그동안 이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숱하게 떠들고 나왔죠. 근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 사람들은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말초신경적인 얄팍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삶을 결정하는 본질적 문제보다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이 더 관심이 있죠. 자, 그래서 혁명 21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우리 가치를 갖다가 수용하는데 이해하는 쪽과 연대를 해서 점점 덩치를 넓혀서 국민의 힘을 압박해서 보수의 가치 내용을 변화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보수는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념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념의 가치가 탄력적으로 적응이 되어 가야 되죠. 수십 년 전의 가치를 갖다가 지금도 똑같은 가치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이에 변한 시대와 그 변하지 않는 이 보수의 가치가 서로 타임렉을, 시간 격차가 있어서 대중들에게 통하겠습니까? 왜 보수가 20대, 30대에게 안 먹히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시대 간격이 큰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스팔트 보수가 왜 그렇게 집회를 해도 외연이 확장 안 될까요? 아스팔트 보수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시대의 가치에 뒤떨어졌다. 요즘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고민, 그리고 요즘 시대의 삶, 이런 것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파격적인 내용이냐 이렇게 들고 와서 떠드는 것도 진정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일부 그냥 아이디어를 차용한 행태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혁명 21은 이 보수적 가치,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원칙적인 주장을 하니까 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을 내일 오후 4시에 모시고 5+3 정책에 대한 서로 간의 토론,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를 갖다가 서로 공감하면서 두 당이 총선에 연대하고 결국은 그 총선 연대가 국민의 힘이 이런 가치들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점점 덩치를 키워서 압박을 해서 마지 못해서라도 이런 가치들을 일부 수용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다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